코칭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인지 아세요? 코칭을 받는 코치가 좌절을 겪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치가 좌절을 겪는 그 순간에 리더가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좌절을 겪을 때, 우리 부하 직원들이 좌절을 겪을 때를 우리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사를 겪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좌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겪는 좌절의 순간은요, 이럴 때만이 좌절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하 직원한테 예전에 26살짜리 직원한테 제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너 이거 좀 해갖고 와. 그랬더니요, 몇 시간 자고 해갖고 왔어요? 2시간 자고 해갖고 왔어요. 얘는 그 순간이 좌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밤새워서 2시간만 자고 그 일을 하고 왔을까요? 사실은 제가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서 이렇게 관찰해보잖아요. 애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의 최선에 대한 노력을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다만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그쵸?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는 좌절이라고 봐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초창기 안 그러셨어요? 처음에 입사 딱 해가지고 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 안 나와요. 아무리 인풋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결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의 비례가 아니라 중첩이 돼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잖아요. 내가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입 대비 효과, 산출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그 일을 못해요. 그 얘기는 리더는 적절하게 이 아이에게 조금 더 높은 뭐를 줬어요? 목표치의 업무를 줬는데 그 약간 높은 업무치를 줬는데 부하 직원이 그걸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업무 목표를 줘야만 돼요. 적절한 업무 목표와 적절한 그런 그 목표를 줘야만 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끔 만드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리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은요, 내적인 갈등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자체를 자기들이 말은 안 하지만 좌절의 순간에 자기가 느껴요. 어떻게? 내 능력의 한계를 통해서.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밤 새워가지고 진짜 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왔어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뭘 기대하죠? 상사한테? 잘했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만약에 밤 새워서 갖고 왔는데 야, 너 밤 새워서 갖고 온 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걸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는 심리학에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얘기합니다. 정적 강화는 뭐냐?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의 동기 수준을 높여주는 방법이고요. 부적 강화는 처벌이라든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적인 강화, 칭찬이 잘 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부적 강화, 그 처벌이 잘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보면요. 혼내야 더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칭찬해야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좌절을 겪고 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옆에서 어떤 대처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마음먹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저도 그래요. 능력이 부족해서 똑같은 전략을 취했어요. 능력은 부족하지만 밤새워서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잘했네 고생해서 이 한마디 했더니 지가 능력이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안 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고생했어 하고 뭘 해야 돼요? 마음은 읽어주되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정확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요. 육아 관련 법칙이나 직원을 키워가는 방식이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왜?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아까 아이 둘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이야기 잘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나 하우투를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죠. 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좌절을 겪고 부하 직원이 좌절을 겪었다면
아, 네가 어제 저한테 고생했네. 얘가 노력한 거라든지 얘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얘가 어떤 마음인지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힘든 마음이든 마음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중립적인 단어와 언어와 언어 표현으로 어떻게 해라? 피드백을 해줘라.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난 순간은 그건 피드백이에요? 뭐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피드백이 아니에요. 피드백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정확한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지 내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절대 정확한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또 파악하면서 그 업무 수준의 난이도를 높여줘 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